반갑습니다. 오늘의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4차 시수업이고요. 국어학습지는 8번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학습지 말고 교과서 28쪽부터 34쪽 18번째 줄까지 같이 보게 될 거니까 혹시 교과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교과서를 꺼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소설을 이해할 때 필요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인물과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았고요. 이것에 이어서 소설 동백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하나를 같이 보았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소설의 내용을 먼저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읽을 소설 동백꽃이 조금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투리가 쓰이기도 했고요. 쓰여진 시기가 최근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전체 느낌을 한번 살펴본 뒤에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을 먼저 제공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소설 동백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핵심 단어를 찾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 거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발효된 하브루타가 없습니다. 대신에 복습이 적어졌으니까 여유 시간이 남겠지요. 그 여유 시간 동안 오늘 읽어야 할 본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이 무엇인지 조금 내려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소설 동백꽃을 읽어봅시다. 이때 해당하는 쪽수의 핵심 단어 3가지를 찾아 적으면서 읽도록 합니다. 핵심 단어는 글자 수가 5개가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28쪽의 핵심 단어를 어떻게 뽑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교과서 28쪽을 선생님이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소설 동백꽃에는 조금 느낌이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부분에 단어 뜻풀이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읽기 전에 한번 먼저 읽어보고 나서 단어 뜻풀이를 본 뒤에 본문을 읽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본문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 위에 단어 옆에 점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 점 설명 부분 돌아가서 설명을 보고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단어를 먼저 보고 본문을 읽어도 되고 본문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옆에서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핵심 단어를 뽑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김유정의 동백꽃.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 먹고 나무를 하러 갈 때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푸드덕 푸드덕 닭의 횟소리. 아, 닭이 막대기를 치는 소리네. 막대기를 치는 소리가 막 들렸다. 아, 놀래가지고 뒤를 보니까 두 놈이 또 얼리고 있었다. 아, 얼리고 있었네. 점순이네 수탉은 머리가 크고 오소리처럼 매우 실하게 생긴 놈이 덩어리, 몸집이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막 하고 있었다. 그냥 해내는 게 아니라 푸드덕 벼슬 쪼았다가 물러갔다가 또 목을 쪼고 이렇게 멋을 부려가면서 닦아놓고 있구나 라고 쭉 내용을 읽습니다. 지금 모르는 단어가 옆에 설명이 나오기도 할 거고요. 단어 설명이 안 나온 단어도 있을 거예요. 내가 설명이 필요하지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 단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혈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하면 사전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선혈이란 말이 옆에 없어서 나는 인터넷 창이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선혈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때 보니 선혈은 생생한 피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요? 선혈은 생생한 피다 라고 해서 돌아가서 아, 이게 생생한 피네 라고 모르는 단어를 적어도 괜찮고요. 이해가 되면 눈으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면 옆에 나와 있는 설명을 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사전을 검색하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쭉 읽고 난 뒤에 이 해당하는 쪽수에서 중요한 것 같은 말을 뽑아냅니다. 이렇게요. 아까 전에 핵심 단어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에서 나, 그 다음에 점순이 소설의 구성 3요소에서 인물, 사건, 배경 중에 인물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새로 등장한 인물 2개 뽑아봐야지 라고 나와 점순이를 선생님이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당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수탉이 쪼이고 있으니까 수탉도 한번 표시를 해봐야지 라고 단어를 골랐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고른 단어는 나, 그 다음에 점순, 수탉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28쪽에서 핵심 단어로 나, 점순, 그 다음에 수탉을 골랐습니다. 핵심 단어 3가지를 적으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1번, 2번, 3번. 해당 부분을 사전을 찾거나 옆에 있는 단어 설명을 보고 읽은 다음에 중요한 것 같은 단어를 골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28쪽, 29쪽, 30쪽, 31에서 32쪽, 33쪽, 34쪽의 첫 번째 줄부터 18번째 줄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단어를 표시하시면 되고요. 위에 적혀 있는 단어가 다시 말해서 위에 나라고 적어둔 것이 아래쪽에 필요하다면 그때 나를 적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 중복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중복이 필요한 경우는 어떨 때냐? 그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경우에는 중복하도록 합시다. 되도록이면 서로 다른 단어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글자 수가 5개가 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는 1글자, 점수는 2글자, 수탉도 2글자입니다. 이 글자 수가 최대한 5글자가 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수업에서 단어 쭉 찾아가지고 34쪽에 18번째 줄까지 읽은 다음에는 오늘은 발효된 하브루타도 없지만 신선한 하브루타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읽은 28쪽, 29쪽, 30쪽, 31에서 32쪽, 33쪽, 34쪽의 첫 번째 줄에서 18번째 줄까지 그 해당하는 쪽수의 핵심 단어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과제가 하나겠네요. 복습 없이 쪽수별 핵심 단어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 잘 이해했으면 지금부터 교과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